I thought a lot about my channel. I watch famous YouTube channels uploading vlogs. They are making morning coffee, unhealthy food, exercising, wearing nice clothes, and hanging out friends outside. There are white curtains, coffee machine, salad, and beautiful lights in their house. I tried to make vlog, so I didn't talk and pretended to be well behaved. But my life is full of oversleeping, fatty food. This day I'm staying in grandma's house having colorful and mismatched furniture. You like flowers? Not mixed-matched, mismatched. I realized my subscribers run away from my channel. What to do? I don't know what's going on in my channel now. I have no idea. I don't know what I want. Anyway, I made video again. I'm not sure you guys like the video. This video is for Korean nurses who wanna go abroad for working as a nurse. Please enjoy. Please. 미국 간호사 타임라인 그리고 에이전시에 대한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어떤 거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에이전시랑 계약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2018년도 11월 18일경에 인클렉스를 패스했고요. 11월 28일에 에이전시를 계약했습니다. 저는 한국 에이전시 통해서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몇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는데 저한테 제일 큰 거는 짧은 계약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짧은 계약 기간을 찾다 보니까 1년짜리 에이전시를 찾았는데 다이렉트 에이전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했고 근데 계약을 하고 보니 1년 반짜리 다이렉트 에이전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 정보성의 문제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알아볼 때는 계약 기간 그리고 지역이었어요. 전 지역을 이미 뉴욕으로 정해진 상태였어요. 사우디를 경험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도시에서의 집순이가 낫겠다 싶어서 저는 좀 뉴욕을 선택했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문화권을 경험해본 도시라면 조금 더 호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큰 도시인 뉴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4일에 프리미엄으로 이민성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IELTS를 이제 오버럴 6.5에 스피킹 7.0 해서 취득을 했고요. 2월 12일에 이민성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7일 이제 이민성 승인난 서류가 MVC로 넘어갔다는 메일을 받으면서 DS 이륙공을 했고요. 4월 23일에 MVC로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Receive all the request documentation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기다리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P4 레터라고 하죠. 인터뷰 일정을 받았는데 7월 23일이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사우디에 있었고 7월 31일자로 사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게 뭐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우디 미국 대사관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볼 수 있었는데 한국 대사관으로 약속이 잡혀서 제가 연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사우디 대사관에서 볼 수 있었더라면 보고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이런 점 때문에 에이전시에 살짝 실망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이전시에서 잘 몰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폴리스 리포트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찍다가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다. 진짜 까먹었다. 확인해보고 내일 다시 찍을게요. 왜냐면 지금 삼겹살 굽고 있어가지고 생각할 여유가 없네요. 내일 다시 찍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부터 해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 역시도 몰랐고 영사관 측에서도 모르고 있고 에이전시도 당연히 모르고 있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런 서류적인 문제나 특히 인터뷰 장소 같은 문제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24일 날 인터뷰 다시 이제 잡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약속을 10월 28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 10월 15일 날 신체 검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18일에 앵클을 합격했고요. 11월 28일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고 2019년 1월 14일 이민성 접수 I140 프리미엄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1월 30일에 IELTS 점수를 취득했고요. 2월 12일 이제 I140 프리미엄 이민성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3월 7일 DS260하고 MVC 접수가 되었고요. 4월 23일 날 MBC로부터 서류를 다 받았다. 인터뷰를 곧 고지해 주겠다라는 메일을 받았고 6월 7일 픽보레터라고 하죠. 인터뷰가 잡혔어요. 7월 23일 근데 장소적 문제로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인터뷰를 다시 잡으라는 연락을 받고 10월 28일로 지금 인터뷰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고 10월 15일 신체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전반적으로 에이전시 계약을 후회하진 않아요. 뭐 미국에 가서 취업의 상황에 따라 또 제 마음이 바뀔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돈을 들인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또 뉴욕이라는 도시 그리고 제가 가장 신중하게 생각했던 계약 기간을 고려해보면 저는 저에게 딱 맞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좀 약간 정보성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좋은 에이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다이렉트로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사우디에서 너무 하루빨리 나오고 싶었고 그 당시 11월에 휴가를 나왔을 때가 그때 휴가 끝나고 들어가면 재계약 여부를 병원에 알려줬어야 됐는데 사실 1년 이상은 너무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저는 다이렉트 에이전시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다면 좀 더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2, 3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돈을 낼 때 손이 덜덜 떨렸고 돈이 많아서 절대 한 거는 아니고요. 특히 뉴욕 이외에 그냥 조용한 도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다양한 에이전시가 많을 거예요. 미국 간호사 카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고 병원과 다이렉트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도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많은 분들과 좀 의논도 해보고 정보도 충분히 습득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전시에 대한 전체적인 후기는 아마 제가 미국에 가서 세틀이 된다면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웬만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앵클도 하시고 IELTS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앵클을 하고 아직 IELTS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현지 다이렉트 에이전시든 한국 에이전시든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쫄리는 게 많을 거예요. 제 주위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 기간을 넘겨서 다시 돈을 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한 에이전시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에이전시는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좀 응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서 조금 그게 거슬리기는 했는데 저는 IELTS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였고 스피킹이 6.5가 나왔던 상태여서 7.0이 곧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에이전시를 계약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IELTS 점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렇게 좀 분상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시작을 하면 착착착착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막 이 시간까지 막 점수를 내야 돼 이런 조급한 마음을 좀 덜 수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모? 깜짝이야. 저 그런 글을 좀 많이 봤거든요. 어차피 영어로 생활을 할 곳에 오는데 영어로 된 이제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아라. 구글도 찾아보고 정보를 얻으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하긴 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도 답답한 마음에 그러신 거는 알지만 저는 조금 외국에 나가서 서운했던 건 필리핀 친구들이 굉장히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 그 나라 친구들은 서로 정말 똘똘 뭉치는 경향이 많아요. 서로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고 뭐 어떤 에이전시가 어떻다더라, 어떤 지역은 어떻다더라, 뭐 얼마를 내야 된다더라, 뭐 어느 정도의 복지를 준다더라 서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왜인지 모르게 한국 간호사들은 뭐 에이전시 같은 경우도 오픈을 해주지 않고 선생님이 직접 알아보세요. 구글 해보세요.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지 않으니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너무 한국 분들은 자기의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다른 나라 커뮤니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정말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래 너 우리나라에서 왔구나 내가 도와줄게 너 이거 알아봤어?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어 하면서 서로 이끌어주려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구글링 하면 저도 찾을 수 있죠. 구글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현지에 가 계신 선생님들 경험을 해보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같은 나라 선생님한테 조언을 얻는 게 훨씬 좋잖아요. 제가 정말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교포도 아닌데 한국말로 조언을 얻는 게 훨씬 좋죠. 저 역시도. 그런데 제가 10분에게 여쭤봤을 때 거의 7분 이상은 정보를 주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한국 간호사들의 사회가 너무 좀 폐쇄되어 있는 건 아닌가. 좋은 정보는 서로 주려고 하진 않고 나쁜 경험을 겪었어. 겪고 나면 그래 나도 그거 겪었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이런 나쁜 경험을 이곳에서 겪었으니 여러분들은 겪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사실 그 이유가 컸고 사우디에 가 계신 분들은 많은데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거의 한 40-50명이 이미 사우디를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정보가 많지 않고 물어봤을 때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답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튼 제가 계약한 한국 에이전시는 이거는 제가 에이전시의 측에 물어봤어요. 에이전시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1년짜리 계약을 제공하는 에이전시라고 하면 그 에이전시밖에 없거든요, 뉴욕에. 근데 작년까지는 1년이었는데 올해부터 1.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에이전시에 대해서 알아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초성은 여기에 적어둘게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저는 옹호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저같이 큰 도시로 가고 싶다, 짧은 계약 기간이다, 꼭 이런 걸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이렉트 에이전시로 해서 병원과 직접 컨택하는 경우도 여러 병원이 꽤 있고요. 또 좀 조용한 도시로, 좀 소도시로 가게 된다면 적은 시급에
2.5년, 3년 이렇게 일하게 되신다고 해도 그만큼 물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충분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걸 중요시 생각을 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유튜브는 참고용이지 여러분에게 해결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